이제 공원도를 활용해 가지고 이번에는 마을 창고를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공원도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게 266 포인트가 있고, 이제 사용 현황을 보면은 직구매에 46, 거점 투자에 6 요렇게 되어 있는데, 마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집 모양의 아이콘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집 모양의 아이콘들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창고로 쓸 건지 숙소로 쓸 건지 목장으로 쓸 건지 장독대로 쓸 건지 이렇게 집마다 특색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집의 용도가 있는데, 여기에 그 해당 마을의 용도들이 전체가 다 필터돼서 나와요. 그래서 가장 많은 종류를 가지고 있는 마을은 칼페온이고, 칼페온의 필터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여러 공방소들도 많이 있고, 제작소, 숙소, 보선소, 창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럼 집이 본인이 필요하신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이 집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해당 집을 클릭하면은 이 집에서 이 마구 제작 공방을 만들고 싶다 하면 요걸 제작을 해야 되는데, 필요 공헌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공헌도가 남아 있으면은 요 비용을 들이고 바로 만들 수 있는데, 구매 조건 확인을 눌러 보면은 여기 집들이 바로 그냥 다 계약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층층이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집에 첫 번째로 시작하는 번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집을 알려줍니다. 그럼 여기 다 흰색 표시되어 있는 것 중에서 요 끝에 보면은 투명하게 되어 있는 이 하늘색, 요 부분 집이 제일 처음 시작이에요. 처음 시작할 수 있는 집들은 다 이렇게 하늘색으로 기본적으로 다 되어 있는데, 요 집이 되어 있어야 그 다음 단계 집, 다음 단계 집 요렇게 순차적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계약을 하려고 하면 여기 있는 나머지들을 다 일괄 계약하려면은 공원도가 9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일괄 구매하면은 다 창고로 기본적으로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창고 1단계로 계약이 돼서 창고가 다 늘어나게 되고요. 여기 창고가 1단계, 2단계에서 더 늘릴 수 있지만 이렇게 일괄 구매하는 건 다 1단계로 되기 때문에 불편하더라도 그냥 여기서 일괄 구매 안 하고 한 단계씩 구매하는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 요거를 창고 하나 늘리고 난 다음에 다음 거에서 또 한 단계, 다음 거에서는 요거 2단계 이렇게 한 번에 다 선택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추가로 업그레이드를 안 해도 돼요. 한 단계씩 하게 되면 나중에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단계 있는 걸 설명을 해 보면은 1단계 집들이 나오네요. 아, 아, 칼페온의 시작점은 전부 다 1단계로 시작을 하네요. 그럼 여기 아침의 나라로 갔을 때 연 6조고리 이런 거 보면은 필요공헌도 1, 여기 창고 3단계. 그럼 처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한 번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편한데, 1단계부터 시작하고 나면은 나중에 1분 뒤에 와가지고 다시 2단계, 한 단계를 또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해야 되는 불편한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3단계를 한 번에 다 클릭해서 작업하시는 게 가장 편하고요. 우선은 자 이제 공원도 관련돼서는 음, 창고가 필요해서 하는 지금 작업이잖아요, 지금. 음, 그러면은 아침의 나라에 있는 이 육조고리, 무들마을, 달벌마을, 롭새, 벽골마을, 그다음에 위에 북포 이렇게 마을들이 있는데, 다 여기에 있는 마을들에 있는 창고를 뚫을 거예요. 이 창고를 뚫는 이유는 아침의 나라에 있는 모든 마을들은 어떠한 유형을 가지더라도 다 공원도가 1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저렴하게 가장 좋은 창고를 구할 수 있죠. 이런 뭐 칼페온 이런 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창고가 한 칸인데 필요 공원도가 2가 필요해요. 그럼 이거는 손해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효율을 따지기 위해서 노하우에서 보면은 이제 뭐 창고마다 가지고 있는 칸수에 대해서 계산해 놓은 표도 있어요. 어떤 사용자분들이 이렇게
일일이 다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어느 창고를 이용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은지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해 놓은 것들이 있어서, 예를 들어 이렇게 칼편도 고온도 1이지만 이렇게 창고 2단계를 올릴 수 있으면 이렇게 창고 5칸을 추가할 수 있잖아요. 요거 비용을 아끼는데, 대신 조건이 이 앞서서 있는 이 3가지의 집을 다 순서대로 사야 된다. 일괄 구매. 그럼 과연 그게 이득인지 아닌지에 대한 건 다 수동으로 계산을 해야 돼서, 자, 여기서 보면은 2단계인데 1이라고 해서 좋은 것 같아서 봤지만, 사전 구매해야 되는 애도 2단계인데 공온도가 3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손해를 보는 경우겠죠, 이런 거는. 그러면 이런 위치보다는 다른 데를 할 텐데, 요런 집들을 계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요런 거 보면은 창고 3단계의 공온도가 1이에요. 근데 이거를 구매하려고 하면 또 앞서서 있었던 이 손해보는 애들을 계약해야 이 집을 계약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거기 하나 손해를 보더라도, 아, 이렇게 최종적으로 쭉 계약을 하다 보면은 이게 더 이득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계약을 해 가지고 창고를 더 뚫는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는, 자, 여기 무들마을에서 이렇게 창고를 최고 단계로 다 이렇게 뚫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 곳은 일꾼들을 사용하는 방법을 좀 쓸 거기 때문에 일꾼 숙소도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3단계를 하게 되면은 마을별로 다 기본 1명의 일꾼을 쓸 수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3단계면 4명 더 추가로 할 수 있으니까 총 5명의 일꾼을 계약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이 주변에 있는 이 거점 지역에 있는 이 채집 생산 지역에다가 그 일꾼을 보내서 요런 노드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버는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처음엔 돈 자체가 별로 안 되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워낙 개인이 생산한 거를 자기가 사용해야 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가지고 그냥 계속 이렇게 파밍하다 보면 나중에 창고에 막 수십만 개, 수백만 개가 쌓입니다. 그럼 나중에 그걸 가지고 가공해 가지고 가공 레벨도 올리고 그런 작업들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꾼은 늦게 보내면 늦게 보낼수록 손해예요. 그리고 일꾼은 작업을 하면서 레벨업을 하고 거기서 일꾼의 스킬도 변경해야 되는 그런 스킬 작업도 해야 되고, 아주 시간이, 그런 거는 한 두어 달 정도 걸릴 정도로 오래 걸립니다. 매일 켜놓는다고 해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꾼은 되도록이면 빠르게 작업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달벌 마을도 와볼게요. 달벌 마을에 오면은 여기도 필요공원도 1 가지고 창고를 5단계까지 뚫을 수 있죠. 이렇게 15분을 들여서, 자, 5단계로 하게 되면은 창고 16칸이 늘어나요. 여기도 4단계, 요거 3단계. 자, 요거는 숙소가 유리하니까 숙소로 뚫어주고, 여기는 이제 보통 이제 장독대를 해가지고 요런 거를 좀 만드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가구 만드시는 분들은 뭐 3단계 잠깐 계약해서 이런 가구 다 만들고 난 다음에 뭐 숙소나 창고 용도로 변경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고를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 도깨비 숲에 와도 여기 집이 4개가 보여요. 마을이 아닌데 이렇게 있는 곳들이 거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클릭하면은, 자, 여기도 숙소, 여기도 숙소, 여긴 창고, 이렇게 창고, 이렇게 해서 다 계약을 저는 미리 했었었고요. 필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창고를 열게 되면은, 도깨비숲 같은 경우에는 달벌마을 창고가 열려요. 이게 어느 마을 창고가 열리는지에 대한 설명은 뭐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냥 이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어디 창고가 열렸지 하고 확인해야 되는 그런 약간 좀 불편한 그런 시스템인 상태라, 그거는 뭐 10년이 되도록 개선이 없네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높새 벽골마을 가서도 창고를 열립니다. 이것도 1 공원도를 가지고 5단계, 여기도 5단계, 5단계,
이거는 숙소로 2단계, 숙소로 3단계 이렇게 올려줄게요. 그리고 위로 올라와서 부마을, 여기도 창고를 눌러주고요. 숙소를 창고, 여기도 창고, 숙소 3명, 창고, 그 다음에 마지막 육조고리, 육조고리에서는 숙소를 좀 많이 뚫을 거예요. 이렇게 뚫고, 창고, 창고. 여기에 서울이 있는데, 서울에서 왕실공방이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할 거는 아니지만 일꾼을 고용하고 난 다음에 할 거니까, 여기서 일꾼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 총 8개의 공방이 있는데, 자, 생산, 그 다음에 가공, 이렇게 해서 총 4가지씩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꾼은 여기 6조거리에서 고용된 일꾼만 보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4단계에서 6명, 요거 3단계에서 4명, 이렇게 하면 10명이죠. 그럼 10명 중에서 8명을 일로 다 보내야 돼요. 그럼 나머지 2명 가지고 주변에 있는 노드를 또 뚫어야 되니까 거기에 보낼 일꾼까지 해서 추가로 더 보낼 거 있으면 여기 이런 데서 숙소를 더 계약을 하시면 되고, 지금은 당장은 서울로 좀 보낼 일꾼들을 위해서 이제 보낸 거니까. 그리고 여기 밑에도 여기 마을이 있는데 여기 마을 창고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여기도 마을 여기를 도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마을을 클릭할 수 있을 거고, 거기에서 또 창고를 늘리면 창고가 더 늘어나겠죠. 그렇게 해서 창고를 최대한 넓혀 줍니다. 그리고 이제 자, 가장 사용 많이 하는 이 벨리아 마을과 하이델, 칼페온, 이 3가지 마을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창고이기 때문에 공원도의 여유가 본인이 더 많다 싶으면 그쪽에 있는 창고를 최대한 열어주시면 되는데요. 벨리아 마을 같은 경우에 마을 외에 주변에 있는 농장들, 여기에 이렇게 주거지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실제로 여기 가보면 집들이 있어요. 그 집들을 이렇게 이렇게 계약을 해가지고 창고로 넓힐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계약된 창고들은 다 벨리아 창고로 귀속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눌러보세요. 여기 여기도 있고, 핀토, 양털은 없고, 그 다음에 발레노스수, 그 다음에 나탈리 농장, 여기도 농장 있죠. 마리노 농장. 이것도 창고 올리고, 자, 안 보이면 이렇게 우클릭해서 더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도 창고 3칸, 숙소를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일꾼을 어떻게 계약하시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일꾼 계약이 모자르면 뭐 현질을 하셔가지고 일꾼 칸 자체를 현질로 늘릴 수 있어요. 이런 계약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러면은 이런 공원도를 아낄 수 있죠. 그래서 공원도를 돈 주고 사는 느낌으로 현질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하이델 지역, 이 하이델 지역도 창고를 계약을 하면은 여기 위쪽에 있는, 여기서는 생산을 되게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숙소 이런 걸 좀 계약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거지를 하나 뚫겠습니다. 여긴 내 집으로 사용할 곳이에요. 여기를 계약하는 이유는 요 앞에 황실 납품하는 NPC들, 자주 사용하는 NPC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가장 많이 주거지를 사용해서 여기다가 뭐 요리 도구나 연금 도구, 이런 창고 같은 걸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용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하이델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 마국간, 말농장이라고 있죠. 6-3번지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이 말목장을 계약을 하려고 하면은 요 앞에 있는 것들을 계약을 하라고 나오죠. 이렇게 두 개의 집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데, 말목장에 있는 마을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이 말목장을 하게 되면은 마국간에 슬롯이 늘어서 말을 더 많이 보관할 수 있어서, 말을 키우시는 거를 즐겨 하시는 분이라면은 반드시 말목장을 추가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여기서 창고 열고, 여기도 창고 두 단계 열고, 그 다음에 말목장 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옆에 이런 마을들의 농장들에 보면은 이렇게 귀속되는 이 창고들이 있고요. 여기도 보이시죠?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은 최대한 많이 뚫어 두시는 게 가장 좋을 거예요. 나중에 생산을 이제 뭐 연금이나 요리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저기다 재료를 엄청 집어넣어서 창고 192칸 뭐 이렇게 해서 다 써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부족하고.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칼피온도 뚫을 건데, 칼피온에서는 여기 델페 기사 단성, 여기에도 집이 있습니다. 없을 것 같이 생겼지만 이게 나름 효율이 좋은 편이어서 요거를 계약을 해서 이렇게 단계 좀 뚫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가비누 농장, 요 가비누 농장도 효율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가비누 농장에서도 이렇게 창고를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숙소를 계약하기 위해서 사실상 이거를 뚫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뚫으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에 칼피온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칼피온은 마구간이 여기 있습니다. 말목장이. 요거 뚫으려면 여기까지 다 뚫으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칼피온에도 주거지 보통 놓으면 여기다 그냥 하나 정도 그냥 밖에서 하나 놓고, 그거 아니면 여기 보통은 창고지기 근처에다가 집 만드시는 것도 편하니까 그렇게 하나 만드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숙소 위주로 하다가도 나중에는 일꾼들을 막 100명 이렇게 고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가지고, 그때는 숙소가 되는 곳이면 숙소로 사용을 하시는 게 나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이렇게 숙소, 이렇게 창고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돼 있는데, 창고는 너무 많다 이러면 그냥 숙소를 계약하시면 되겠죠. 공원도 일자리에 2칸 이렇게 일꾼 주는 것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숙소 계약할 때도 이렇게 클릭하면은, 숙소 계약하려면 이렇게 사전에 막 앞서서 막 등록되어 있어야 되는 집들이 워낙 많으니까, 이런 것들은 필요하신 대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칼편 창고에만 일꾼 한 20명 정도 쓰고 있거든요.
팔페온 창고도 이렇게 열어두시고, 한 이 정도만 좀 열어두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는 그라나. 이곳은 효율이 매우 안 좋은 것이라 창고를 뚫으려고 쓸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깜짝 놀라죠. 이제 여기는 뭐 죄다 6, 8 막 이렇게 돼 있어요. 패치를 통해 가지고 이 필요 공헌도를 최대를 조금 낮춘다고는 발표를 했지만, 그래도 한 최대선이 5 정도라고 했으니까 효율은 매우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제작을 위해서 뚫는 경우 아니면은 거의 뚫지 않습니다. 그냥 아예 펄로 주고 사는 것도 나쁘지 않고요. 여기서 마차 제작소라고 해서 가장 좋은 마차인 페리도트 숲길 마차, 요거 제작하기 위해서 요 공방, 요런 그라나 집을 계약하는 나중에 그런 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효율이 좋은 것은 나중에 여기 오딜리타 지역이랑 여기도 이제 처음 시작마을로 할 수 있는 겨울산에 있는 요 지역도 효율이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여기 집들이 나중에 들어와 가지고 창고가 열리면은 요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 창고지기가 지금 안 열려 있는 게 아마 NPC랑 대화가 제대로 안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메인 퀘스트를 진행을 안 해 가지고 안 열리는 것 같고요. 그런 게 아니면 일반적으로는 다 열리는데 저렇게 안 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알티노바. 이 알티노바 지역 같은 경우에도 효율이 좋은 편들은 아닌데, 앞에 이렇게 광산들이나 나무 캐는 노드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옆에 이쪽에 있는 뭐 요런 지역들은 다 알티노바에서 보내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도 일꾼을 숙소 때문에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숙소를 찾으면은 여기 라인, 이 숙소 위주가 여기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걸 하려고 이쪽을 좀 뚫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창고 계약을 하나 하고, 여기 숙소를 2개를 뚫고, 얘를 뚫고, 여기는 창고, 여기는 숙소, 여기는 또 창고, 여기도 창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딱히 좋은 데가 별로 없어서 알티노바도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타리프 마을, 여기도 마을 창고를 쓰면 좋지만 뭐 굳이 여기까지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공원도 투자는 잘 안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오레알 바자르, 여기도 있지만 뭐 여기 창고도 열지 않고요. 그 다음에 파카투, 여기 창고도 뭐 특별히 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렌시아, 이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 우측 상단에 노드들이 몇 개가 있어 가지고 여기서 뚫어 가지고 이렇게 길게 연결해 가지고 일꾼을 보내는 경우가 좀 있어 가지고 창고를 열었었는데, 뭐 창고가 이제 뭐 아침에 나라 거를 이용을 하면 되니까 굳이 저기 걸 열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일꾼이 보내면은 다 자기 지역에 있는 그 창고로만 돌아와 가지고 일꾼이 출발한 데에 있는 것만 퍼왔었는데, 패치되면서 편의가 이렇게 다시 할 때 도착 지점을 설정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창고 큰 데다가 편하게 설정하시면 되니까, 이런 거는 창고를 확인해 보죠. 이렇게 나는 달벌마을 창고가 많이 뚫려 있다, 아니면 칼페온이 많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적으로 쓰겠죠. 그러면은 난 그냥 무들마을에다 키워올까, 달벌에다 할까, 칼편에다 할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그냥 칼편에다가 몰아 넣습니다. 그냥 칼편에다가 몰아 넣는 편이고, 그냥 공원도 정말 아끼고 싶으시면 그냥 칼편은 그 창고 다 안 뚫어도 되고, 그냥 다 달벌마을 여기다 그냥 다 몰아 넣으시는 게 가장 효율은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최대치해서 달벌마을 이렇게 보내면은 앞으로 여기 일꾼이 가지고 오는 것들은 다 달벌마을로 가겠죠. 요거는 바로 지금 취소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선 두고 있다가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여기에 벨리아마을로 가지고 두고 있는 요거 짐들이 요 달벌마을로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달벌마을에 그냥 재료들을 넣어 두면은 창고가 중복되지 않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아이템들을 가지고 있을 때 전체 창고 넣기 하면 알아서 그 아이템을 갖고 있는 창고 쪽으로 한 곳으로 몰아주니까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은 이제 창고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됐고 노드를 좀 열어볼 건데요. 이 노드들은 이제 요런 걸 길을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노드를 연결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고대인의 석실에 있는 이 발굴을 해서 자연의 흔적이라는 아이템이 내가 필요하다. 근데 여기까지 연결을 하려면은 연결되는 선행 거점이라는 게 있고요. 그러면은 요 선행 거점은 어디냐? 은둔의 숲이라고 나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은둔의 숲이 열려 있어야 된다. 라는 식으로 지금 알려준 건데, 여기 전체 지도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편의상으로 이제 새로 생긴 거예요. 거점 바로 연결하기. 그래서 내가 벨리아 목장에 있는 일꾼을 보낼 거고, 고대인의 석실까지 연결을 할 거니까 열어라. 이러면은 얘가 알아서 최단 거리를 이렇게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공원도 7이 있으면 다 된다라고 해서 쭉 뚫을 건데, 그렇게 되면 여기에 기운이 필요하다고 그러잖아요. 이 기운이 필요한 이유는 내가 이 거점에 직접 가서 거점 관리 NPC랑 대화를 하면 기운이 필요하지 않지만, 내가 밸류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원격으로 지금 이 마을에 가지 않았지만 여는 거니까 그거에 대한 비용으로 기운을 써요. 그래서 내 총 비용에 있는 기운, 사용할 수 있는 기운이 이제 120이 있는데 지금 그중에 40이 필요하다. 그럼 이걸 누르게 되면은 바로 다 연결이 됩니다. 이게 엄청 편해지게 지금 생긴 시스템 중에 하나고, 이렇게 열렸으면은 이제 공원도 투자, 발굴에 1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러면은 여기도 열렸으니까 나중에 내가 일꾼 계약을 하게 되면은 여기다가 그 일꾼을 보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도사에 가지도 귀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계약하고, 구리강석, 공원도 1 정도 들어가는 거에다가는 이렇게 계약을 해두고 일꾼을 다 보내면 됩니다. 저는 옥수수는 잘 안 쓰는 편이라서 계약을 안 했고, 그 다음에 감자, 닭고기 요 주변에 또 있어서 요거는 중복돼서 여기다가는 안 할 거고,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노드가 안 열렸네요. 감자 생산하는 곳이 여기 있는데 안 열린 게 있으니까 저건 나중에 열로 가고, 그 다음에 핀토 농장 여기도 거점 하나 넣고 여기 감자, 닭고기 이렇게 열어둘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열어주고, 그 다음에 투명 수정 이게 필요하니까 계약을 해서 하고 싶지만 기운이 없네요. 그러면은 기운 물약을 뭐 주든지 아니면 다른 캐릭터로 접속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투명 수정, 정령의 잎사귀 이렇게. 그럼 지금 열린 노드에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일꾼만 지금 이 마을에 11명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지금 연 노드만 따져도. 그럴 때
여기 일꾼을 보면은 지금 3명밖에 고용을 못해요. 3명 다 고용이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숙소 계약을 여기밖에 안 했으니까요. 그러면은 숙소 계약할 수 있는 데를 더 확보를 해서 얘를 숙소로 바꾸고, 얘도 창고에서 숙소로 바꾸고, 그러면 1명, 2명, 3명 지금 추가됐죠. 이렇게 내가 필요한 일꾼은 더 많은데 숙소가 이렇게 없는 경우 아주 곤란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번외로 있는 곳에서 이 창고로 쓰면 좋을 것 같지만 숙소로 바꿀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숙소 창고는 다 거의 다 되는데 숙소는 몇 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 클릭했을 때 숙소로 되어 있으면은 숙소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 아니면은 현금으로 계약을 해 가지고 숙소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씩 클릭해서 확인해 봅니다. 여기도 창고 하나 열로 가보죠. 집 앞마당에 바로 발전이 있어요. 그러면 숙소로 계약할 수 있는 곳은 다 한 군데도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마일리지샵 아직도 판매를 할 거예요. 개편된 이후에도. 여기 벨리아 숙소 확장권 가문당 1개 쓸 수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 칸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됐던 게 여기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영농한 일꾼 숙소 선택 상자 엄청 비싸요. 19,900마일리지나 필요합니다. 그럼 여기서 발레노스 자치령 일꾼 숙소 선택 상자 이렇게 있으니까 추가로 더 하려면 이 마일리지 비싼 걸로 해서 사거나 아니면은 슬롯 확장권에 있는 창고가 아닌 일꾼 계약하는 게 있죠. 이렇게 벨리아 총 5개를 살 수 있어요. 그러면 5명만 더 추가로 고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여기서 이걸 5개를 다 해서 125펄 주고 사야지 일꾼을 추가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하나 이제 일꾼을 여기 있는 기운들을 다 쓸 수가 없죠. 지금 다 원정가 있으니까. 작업 감독관을 만나서 일꾼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를 하시거나 벨리아 마을 일꾼 계약을 하죠. 연속 일꾼 보기 워낙 기운도 없고 캐릭터도 없는 관계로 전문이 아닌 숙련 이상으로 한번 구해볼게요. 전문 자이언트 일꾼은 사실상 거의 안 씁니다. 뭐 거의 이 일꾼들은 고블린이 최고기 때문에 다 고블린만 쓰고 자이언트는 그나마 특화라고 해서 수량을 조금 더 가져오는 혜택이 있는데 바로 마을 바로 옆에 있는
인접해 있는 곳은 괜찮고 그렇지 않고 조금 멀다 노드가 그런 곳은 그냥 고블린을 쓰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현재로서는. 근데 하나 고용을 우선 하고요. 기본이니까. 나중에 일꾼 작업할 때에는 기운 많고 이러면은 따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추가로 해고하고. 그다음에 다른 일꾼. 이때는 뭐 또 자이언트만 나오네요. 그리고 인간은 더 이상 안 씁니다. 이제 기운이 없으니 할 수 있는 거라고 기운 물약을 먹는 것밖에 없죠. 시간이 지나거나 숙소에서 잠을 재우거나 선택지는 그거밖에 없습니다. 일꾼 고용해야 될 곳이 참 많은데 이 벨리아 마을 일꾼 하나도 채울 수가 없네요. 현실은. 아침의 나라 하나 고용을 해볼까요? 육조거리. 그 와중에 거북이라니. 거북이가 자이언트 같은 겁니다. 아, 도깨비. 도깨비가 고블린과 같은 거고요. 하나 계약을 했으니 이제 일꾼을 좀 보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자이언트 일꾼 최대치 칼페온 마을로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투명 수정을 키기 위해서 칼페온 마을로 가져가세요. 그 다음에 수도사의 가지를 캐기 위해서 여기다가 보내겠습니다. 여기 사용하지 않는 노드들은 뭐 물론 계약을 안 하고 뭐 회수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공헌도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회수를 해야 될 거고. 근데 이 밸류 패키지에 있는 기능 중에 하나가 원거리 거점 투자 기능이거든요. 근데 밸류 패키지가 지금 2일 19시간 남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끝나고 나면 원거리 투자를 못 해요. 그러면 직접 그 거점까지 가야 되니까 그냥 저 같은 경우에 미리 그냥 지금 뚫어버리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는 나중에 계약해서 쓸 거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이렇게 뚫어버립니다. 할 것들은 기운이 없어서 또 못하네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멀리 있는 캐릭터를 활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있는 캐릭터들이지만 비록 자 원격은 기운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멀리 있는 캐릭터의 기운으로 거점작을 하시는 게 유리하고 일꾼 계약하는 거는 그 마을에 있는 마을 가까이 있는 캐릭터를 활용해서 계약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그 다음에 반델리온 여기 또 노드가 안 뚫려 있네요. 보통 알만한 게 요것도 거점 가서 발굴을 해야 되네요. 또 직접 NPC 만나가지고 지식을 받아야 이런 경우에는 여기 써있는 백금감석 자연의 흔적 요 생산 거점 있잖아요. 이게 지금 표시가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점 관리자가 지식같이 제가 대화를 해야지 줘요. 그러면은 여기에 거점이 생산 거점이 그래야 열립니다.
그래서 요런 곳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NPC랑 대화를 하고 난 다음에 이 생산 거점 열면 되고요. 또 자, 알티노바 이 지역이 공원도 귀신입니다. 여기 엄청 먹어요. 여기서 엘릭서까지 거니까 기운 벌써 다 떨어졌네요. 다른 캐릭터 엘릭서 공원도 30 들어가요. 막 갑자기 이제 공원도가 이제 55밖에 안 남았죠. 그래서 나중에는 공원도가 최대 501까지 뚫을 텐데 501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여기도 중간 연결점이 없는 것 같네요. 여기도 지금 발굴 지역이 있어 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해당 거점 가서 대화를 해야 열리는 거점입니다. 여기서 이제 58 원석이나 자연의 흔적, 여기 보통 이제 자연의 흔적 있는 노드들은 대부분 캐시는 게 좋아요. 많이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발렌시아는 뭐 지금 지도가 펼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원격으로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긴 열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기 창고 지역, 바포레타, 비포레타 산장, 여기 창고 효율이 좋은 곳이라 여기 창고로 투자를 하면은, 여기서 투자한 창고는 지혜의 고목에서 창고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기 있는 걸로 열어서 여기 창고 칸을 늘리시면 여기 활용하기가 좋거든요. 이렇게 뚫어 두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노드 중에서 뉴비들은 반드시 뚫어야 할 것 중에 하나가 순수한 마력 덩어리를 주는 획득처가 있어요. 여기 왼쪽에 자세히 지금 다 써 있네요. 그죠? 그러면 별무덤 거점 발굴, 그 다음에 생각이 잠든 묘 거점 발굴, 요 두 군데. 요 두 군데는 반드시 거점을 뚫어 가지고 작업을 시켜야 됩니다. 일꾼이 하루 종일 해야 몇 개밖에 안 캐와요. 이거 12시간씩 일한 걸리는 아주 긴 노드인데, 이걸로밖에 검은별 무기나 방어구 강화할 때 쓰이는 재료가 이 순수한 마력 덩어리인데, 이거는 어디서 거래를 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순수하게 일꾼을 보낸 걸로만 캐와야 되는데, 강화를 다 하신 분들은 물론 필요 없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거 노드를 반드시 뚫는 걸 되는 대로 바로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다음에 이거는 넣어보고, 이렇게 하면은 원격 노드는 이 정도 하는 거. 또 아침의 나라 노드를 좀 늘려야 되는데, 여기도 메인 퀘스트를 진행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상 열린 노드가 없어서 지금 할 수가 없는데, 여기 도깨비 요거 이렇게 특이한 게 있어요. 뭐 피오르는 홍익의 불씨, 숲의 결정, 조화의 결정,
지금 보면 이 아이템들이 가치가 낮아가지고 필요가 없어진 경우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유용한 템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저거를 반드시 해주는 게 좋고요. 여기서 이제 도깨비 일꾼 계약들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거 노드를 보낼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선 노드는 열어 놓을게요. 여기도 공원도 1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갈 때는 쓸 데가 없고, 그 다음에 뭐 고사리는 좀 쓰는 편이고, 소나무, 그 다음에 금대지굴의 결정. 이제 이런, 여기도 사실상 이 어둠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한 거였는데, 이게 처음에 오픈됐을 때 당시에만 필요했고, 지금은 거래소에 널려있기 때문에 여기 뭐 굳이 안 하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 배추, 이런 거, 쌀, 거점을 좀 열어볼게요. 배추, 무, 쌀,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는 뭐 쓸 데가 없고, 벨레나루. 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여기 공원도 투자해가지고, 우선 저는 좀 뚫어 놓겠습니다. 이게 설계도면이 여기는 랜덤으로 뭐 아무거나 가져오고, 그다음에 신비로운 가루 이렇게 가져오죠. 나중에 신비로운 가루가 좀 쓰일 거고요. 그다음에 일리아 섬에서 나중에 여기 주변에 좀 뚫어야 될 게 좀 있고, 중범섬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노드 뚫린 거 내에서는 한 요 정도 지금 할 수 있겠네요. 여기 아시산, 그렇죠. 이렇게 거점 표시는 나지만 지금 뚫려 있지가 않아 가지고 이게 해야 된다라고 나오는 거니까 이건 어쩔 수 없이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는 거 하나 봤고요. 현재 전체 7명의 일꾼이 지금 있죠. 6조거리에 도깨비 일꾼 하나 한 거. 요거 한번 활용해 볼게요. 지금은 여기를, 작업 시작. 이렇게 하면은, 지금 자시문에 있는, 선택되어 있는 요 진흙을 지금 생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하루에 한 번 무료 물품 갱신 횟수를 통해 가지고, 원하는 물품이 아니다 하면은, 요걸 누르게 되면은, 여기 확률이 보이죠? 요 확률에 근거해서 다른 걸로 바뀝니다. 근데 요거 바꾸는 거는 요 공방을 보면은 이 네 군데 생산 거점 요 네 군데 같은 경우에는 다 여기 NPC들을 만나 가지고 개방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필요해요. 여기 전용 비용이 필요한데 요거는 나중에 할 일이라. 그런데 이걸 거점을 요걸 개방을 하나 둘 셋 네 개 이렇게 추가로 더 하는데 다 뚫고 나면은 실질적으로 요 공방을 하는 이유는 자가 수급이 유리한 그런 정갈한 한상, 푸짐한 한상, 열구지탕, 구절판, 한방제 요렇게 되게 특수한 아이템들이 있어요. 근데 거래소에서 거래가 가능한데 파는 사람이 별로 없죠. 이거는 자기가 쓰려고 보통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아요, 성능들이. 이게 뭐 숙련도 500을 주고 뭐 경험치 1000%, 뭐 기운 회복약,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좋아 가지고 아이템 획득 확률 100%뭐 이런 식으로 엄청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갱신하는 건 나중에 이거 다 뚫으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갱신을 하면은 요거는 아주 낮은 확률 1%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정도의 퍼센트를 가지고 요런 거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가서 하루 한 번 하시고, 그리고 이거를 펄을 주고 살 수 있습니다. 교환을. 이것도 돈을 걸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뭐 반드시 난 이게 필요하다 하는 사람들은 요거를 계속 교환을 할 수는 있겠죠. 그 확률이 낮지만.
추천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필요한 아이템을 생산하는데 가장 좋은 일꾼이어도 24시간이 더 걸려요. 보통 이게 27시간 정도 걸렸나? 뭐 이게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하루하고 더 걸려서 무조건 하루에 한 번만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런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 이렇게 뭐 2시간, 1시간 뭐 이렇게 돌아가는 걸 하루에 여러 개 생산하거든요. 생산하다 말고 요거 누르면 다음번에 요거 생산 끝나고 다음 걸로 넘어가지만 얘들은 2개가 연속으로 생산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 교환하는 것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시고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생산되는 것 중에서 요 첫 번째, 두 번째에 있는 이 아래에 있는 3개, 여기 아래 끝에 있는 요 3개, 요렇게 3개들은 필요가 없어요. 요거는 거래소에서 수급하시면 되고, 나머지, 자 여기 보시면 거래가라고 써 있는 게 있죠.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는 얘기고, 요렇게 거래가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판매가만 있고. 이거는 이 생산 거점에서만 전용으로 생산되는 물품이에요. 요거를 참고하신 상태에서 가공이 있어요. 인제 가공. 가공소에서 요런 무언가를 생산하려면 요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보시면 거래가가 써 있는 템들이 있고 없는 게 있죠. 그럼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합금 주기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수급을 못 하니 내가 이 생산 거점에서 얘로 생산을 한 수량만큼만 생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걸 타겟팅 해 가지고 생산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단지 얘가 생산되는 지역에 있는 요런 걸 선택해서 어떤 문을 선택해 가지고 이렇게 미리 '난 여기에 있는 공방이 5개가 있는 건데 이 공방 중에서 난 이 공방을 할게.'라고 하면 여기에서 요게 있으니까 이게 생산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앞서서 있는 요 2개는 지금 보면 공통사항인 것 같고, 요 세 번째부터는 약간 뭔가 랜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백날 생산을 하고 있어도 여기 있는 대나무는 안 나올 거고, 그다음에 요런 자개가 나올 수 없죠. 그다음에 모시풀, 이런 게 털 뭐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요거를 가공하고자 한다면은 이거 있는 것 쪽으로 공방을 변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방을 변경을 해야 여기서 보유하는 횟수가 나오고 일꾼을 고른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은 이게 아까 육조고리 창고 쪽으로 해서 생산이 돼서 무역 물품으로서 가치 있는 아이템이 되고, 요거를 가지고 인제 다른 곳에다가 무역품으로 파는 작업을 해서 수익을 좀 챙기는 거예요. 그리고 맨 끝에 있는 요 한 가지씩, 요거만 특별한 아이템이라 요거만 여기 NPC한테 따로 납품을 하게 돼 있어요. 요거 1억씩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만 따로 납품하는 거고 나머지는 무역품으로서 거래를 해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무역품 거래할 때 보면은 시세라는 게 있어요. 무역품에는 항상 시세라는 게 따라다니는데, 무역관리 NPC한테 가게 되면은 이렇게 시세가 있죠. 130%, 99%, 뭐 80%뭐 이런 식으로 막 다 달라요. 그래서 내가 무언가 무역품을 갖고 있으면 그 무역품에 대한 시세를 보여줄 거예요, 아마 지금은. 근데 요게 낮아요. 그러면 손해를 보겠죠. 근데 높으면 수익을 더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높은 수익에다가 흥정 게임이라는 걸 돌려 가지고 흥정을 해서 기운을 써서 흥정을 합니다. 단순히 뭐 쉬운 미니 게임으로 흥정을 해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또 돈을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흥정 게임에서 파는 거고, 그게 내 가방에 가지고 있는 거냐 탑승물에 가지고 있는 거냐는 요 오른쪽에다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배가 마을에 정착되어 있으면 여기 수상 탑승물까지도 해 가지고 여기에 있는 거를 팔 수 있거든요. 대부분이 그냥 무역은 워낙 이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요 아이콘이 클릭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몰라요. 이게 도대체 왜 되는 건지 마는 건지 하는 건데, 요거 눌러 가지고 선택 사항이기 때문에 요걸 타겟해 가지고 뭐 내 말에 있는 거 거래하고 가방에 있는 거 거래 따로 하고 요런 식으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시세가 뭘 해도 여기 분명히 뭐 100 몇십 프로인데 '난 왜 50% 밖에 못 받지?'라고 되어 있는 약간 머리에 물음표가 달리는 순간이 있는데, 그런 이유는 무역품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런 노드가 생산된 곳이랑 내가 팔려던 곳까지의 노드가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이렇게 실선으로 이렇게 싹. 그러려면은 공원도가 엄청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의 나라에서 오는 거면은, 자, 서울에서 생산한 거면 6조 거리 품목이거든요. 6조 거리에서부터 노드를 한번 이어본다고 해볼게요. 거점 바로 거기 6조 거리를 선택하고 도착 지점을 뭐 내가 알티노바에 팔겠다 땅 이렇게 하면은 지금 발견되지 않은 거점이라고 나오죠. 그럼 그 얘기 뭐냐, 이 바다에도 연결돼야 될 수많은 섬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 섬들까지도 다 연결을 시켜줘서 여기까지 와야 하는 거라, 한 몇십 최소한 이렇게 막 많으면 뭐 한 50, 100 뭐 이렇게 길게 노드가 필요할 수도 있죠. 그럼 그 노드가 다 연결돼서 활성화돼 있어야 그 무역품의 시세를 온전히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다 후려칩니다. 연결 안 돼 있어도, 안 돼 있으면. 근데 그나마 이 무역품 중에서 유일하게 그 노드가 연결 안 돼도 인정해 주는 게 물고기예요. 그래서 낚시는 연결돼 있지 않아도 시세를 다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무역품이다. 예전에는 물고기가 그게 노드가 있어 가지고 엄청 어려웠었는데 낚시 개편하면서 노드가 다 사라졌거든요. 그래서 아무 데나 가도 거리에 따라서 그냥 멀면 멀수록 돈을 많이 준다. 최대 150%. 150까지였나요? 정확하지가 않네요,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멀리 갔다가 이제 거리 보너스라고 해가지고 뭐 150 이렇게 하면은 이제 가장 많은 거리 보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예전 같으면 이제 뭐 이렇게 그라나에서 생산을 해서 이렇게 발렌시아 이런 데 갖다 주고 이러는데, 지금 낚시를 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이 벨리아말에서 낚시를 하면은 여기 북포 마을로 갖다 주면 거리 보너스는 가장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물이 여기 육조거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육조거리 앞에서 그냥 바로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냥 우물 타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일반적이에요. 그거 아니면은 여기 있는 무들마을 가서 그냥 팔아도 되고요. 그거 아니면 지도 써가지고 북포 갔다 가도 되고, 아니면 말 타고 가도 되고, 뭐 선택이죠. 달벌 마을을 가도 되고. 이렇게 무역상이 있는 곳이라면은 다 가시면 됩니다. 여기 무역. 그렇게 해서 아이템 무역까지 거래를 하고요. 그래서 노드에 대한 공헌도가 나중에 어마어마하게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창고를 이렇게 다 열었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를 계속 하시는 분들은 창고도 다 펄 아이템으로 다 삽니다. 여기서 슬롯 확장권을 통해서 창고를 전부 다 그냥 다 창고를 필요한 데는 다 이렇게 돈 주고 사요. 그냥 나중에 창고 할인할 때.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하고 공헌도를 아끼고 그 공헌도를 가지고 이렇게 노드를 열거나 다른 거에다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하겠죠. 워낙 공헌도 쓸 일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공헌도 활용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창고지기를 통해서 이제 확장된 창고들을 보게 되면은 아까 달벌마을로 이렇게 가져가는 것들은 이런 아이템들이 여기 쌓이는데, 요거를 바로 팔고 싶다 하면은 여기 선택해 가지고 거래용 창고를 여시면은 여기다 100개 이렇게 바로 거래소로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게 획기적인 패치입니다. 예전에 이게 진짜 없어서 엄청 어려웠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0개를 바로 판다. 이렇게 해서 바로 돈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거래소 창고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 있는 아이템을 뭐 이쪽으로 옮기거나 하는 거에서 이용을 할 방법도 있겠죠. 요런 게 있어요. 이제 무게가 있어 가지고 요거를 내 캐릭터 가방으로 옮긴 다음에 이걸 벨리아 마을 창고로 다시 옮길 수 있잖아요. 근데 무게 제한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무게 제한을 지금 거래소 창고를 좀 이용하는 방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거래소에 다 넣어 버리고 그냥 거래소 무게가 사용되겠죠. 근데 거래소에서 사용하는 무게의 단위가 달라요. 우리는 캐릭터들은 무게를 사용하는데 아이템이 써 있죠. 무게. 근데 밑에 적재량이라고 있잖아요. 0.1 VT. 창고에서는 적재량으로 사용을 해요. 그래서 캐릭터의 무게랑 상관없이, 널판지 같은 경우에 캐릭터는 0.5 LT로 드는데 창고에서는 0.1 VT 단위로 들어요. 보관을. 그래서
요게 단위가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창고에 좀 더 많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창고에 많이 보관을 하고 많이 보관된 거를 이제 옮길 때 이 거래용 창고를 열어 가지고 여기 창고에다가 이렇게 옮기는 방법을 사용하면은 좀 더 수월하게 아이템을 이렇게 마을마다 옮길 수 있는 작업을 할 수 있겠죠. 이거를 다시 거래용 창고를 넣고 다시 아침의 나라 거래용 창고에다가 옮기고 이렇게 하면은 창고를 아주 훌륭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창고가 이렇게 클릭해서 이렇게까지 위치가 바뀌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 패치는 불가능한가 봐요. 안 해주네요. 그리고 자, 탑승물 가방 보기 버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탑승물에 보내는 작업을 할 수 있고, 요거를 창고로 뺄 거냐 내 가방으로 뺄 거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죠. 이렇게 작업을 해서 넣을 수 있는데 재밌는 게 이제 이런 거예요. 요 탑승물에는 무게 제한이 209 이렇게 써 있잖아요. 209까지만 실리면 될 것 같지만 웃기게도 더 들어갑니다. 이게. 자, 해볼게요. 딱 들어갔죠. 여기 뭐 1525. 그러면은 말의 보찜이 이렇게 많이 달려 있잖아요. 당연히 말은 느려집니다. 기술도 사용이 안 돼요. 근데 많이 적시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사냥터에 있는 잡템들 많이 보관하는 거랑 뭐 같은 원리죠. 그래서 무게가 말에다가 무한정 들어가는 건 아니고, 이건 오피셜로 나온 정보가 약 21만 4천 LT의 무게가 들어갈 수 있어요. 요거는 참고하시고, 이거 별로 뭐 아는 기억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저도 그냥 메모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알고 있는 거지. 무한정은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냥하거나 이렇게 아이템 옮길 때에는 통나무도 뭐 몇만 개 단위로 10만 개 단위로도 쓱쓱 집어넣으면서 이렇게 아이템을 정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냥터에 무게가 캐릭터가 부족하니까 사냥하다가 계속 아이템을 잡템을 뭐 거래소 메이드를 통해 가지고 뭐 창고 메이드를 통해서 이렇게 잡템을 마을에다 옮기는 작업을 하는 사람도 있고, 주기적으로 말한테 다가가 가지고 내 아이템을 말에다가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해 가지고 계속 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무게가 초과되어 있으면은 물건이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들어가 있는 물건을 캐릭터로 뺄 때에는 캐릭터에 다 들어와요, 한 번에. 이게 무게가 초과되더라도. 그래서 이 잡템이 뭐 무게가 한 5천이었다. 5천 무게를 캐릭터로 다 빼고 이렇게 다시 넣고 이렇게 해서 내 잡템이랑 섞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말에다가 계속 잡템을 넣어요. 그렇게 해서 사냥 시간이 늘립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뭐 사냥을 길게 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렇게들 많이 활용하시니까 무게는 그렇게 해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창고를 이렇게 이제 창고들 중에서는 예전 같으면은 이제 거래소 창고가 이제 안 열려서 활용하기가 어려웠지만 이제 모든 창고에서도 이렇게 창고지기를 통하면은 거래소 창고가 그 해당 거래소로 다 이동하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일꾼 목록을 보면은 레벨이 있잖아요. 이 완료할 때마다 레벨이 오르는데 경험치가 여기 화면에서 지금 보이시면 여기에 있는 8분의 3은 이 작업력이라고 해가지고 행동력이라고 써있죠. 여기 이 행동력이 하나 할 때마다 한 개씩 줄어요. 한 번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근데 보면은 고블린은 8밖에 안 되고 자이언트는 30이고 이 고블린은 10이고 도깨비는 8이고 이게 다 다르잖아요. 그 다음에 인간은 20이고 이거는 숙련도와 그 다음에 종류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행동력이 달라요. 그래서 가장 긴 건 자이언트, 그 다음에 인간, 그 다음에 고블린 요 순으로 행동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나는 행동력 많은 애가 필요하다 싶으면 그냥 자이언트 하는 거고,
난 그냥 빠르고 행동력은 느려도, 행동력이 개수가 적어도 돼 라는 사람은 고블린을 선택을 하면 되는데, 이 말이 뭐냐, 내가 PC를 키고 있어서 일꾼들한테 자동으로 먹이를 줘요. 먹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뭐 맥주나 새구이 같은 행동력을 올려주는 이런 아이템들을 줄 수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행동력이 4가 올라가는 새구이를 제가 갖고 있어서, 그러면은 회복 대상 일꾼, 그 다음에 자동 회복, 이렇게 돼 있죠. 이 자동 회복을 통해서 이렇게 회복을 시키고 가문 가방에 있는 요 먹이를 먹어줍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가문 가방이 개념이 없었어요, 아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내가 수동으로 맨날 얘네들을 먹여줘야 돼, 이렇게 하나하나. 여기 가서 이렇게 맥주 회복을 뭐 전체를 막 먹여주고 막 이렇게 클릭해가지고 먹여주는데, 이런 경우에 이렇게 우클릭해서 그럼 딱 찾잖아요. 초과되니까 꼭 찾는데, 이런 게 너무 번거로워서 놓치면 일을 안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난 놓치는 사람이다 하면 자이언트를 했겠죠. 그러면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길게 가니까. 근데 지금은 다 자동 먹이를 주는 상황이라 그런 이점마저도 없어졌어요. 일도 느린데, 작업 속도도 느린데, 먹이 먹는 것도 자동으로 먹다 보니까 그런 게 필요 없어가지고 그냥 작업 속도 빠른 고블린만 쓰이게 된, 그나마 특색을 준 거는 여기 수확량 증가라는 걸 줬기 때문에 요거 필요한 사람들은 뭐 이렇게, 그리고 인간의 행운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행운은 지금에 와서는 쓸 데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발굴로드에서 많이 쓰인 건데 지금은 발굴로드에서도 행운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건 쓸데없는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마을별로 이렇게 지금 계약되어 있는 양이 지금 보이는데 8분의 6, 11분의 1, 요 레벨이 10단위로 최대 40레벨까지 올라갑니다, 현재. 그럼 10레벨별로 승급 기회가 한 번씩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승급 정보에 클릭하게 되면 이게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요거 10레벨 딱 되고 난 다음에 승급해도 되고, 20레벨 가서 그때 해도 되고, 30레벨 가서 해도 되고 상관은 없지만, 그냥 10레벨 되자마자 바로바로 다 승급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은 해고를 할 거기 때문에요. 왜냐면은 요게 1레벨에서 10까지 가는데 시간과 10에서 20 되는 시간, 20에서 30 되는 시간, 30에서 40레벨까지 가는 시간이 천차만별로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그냥 델스학은 바로 그냥 10레벨부터 다 커트하고 새로 고용을 해요, 대부분이. 그렇게 해서 일꾼 작업은 고용을 계속 반복하는 방법으로 10레벨까지 빨리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 여기 보면 요 1레벨의 전문 고블린은 얘랑 똑같이 고용됐던 애라 같이 승급 신청을 했는데 한 명은 탈락했고 한 명은 전문이 된 거예요. 훈련이었는데. 그렇게 해서 얘는 바로 현장에 다시 투입하고, 얘도 현장에 다시 투입해서 20레벨 때 승급 기회를 다시 한번 노리는 거죠. 저 같은 경우 20레벨까지는 키우거든요. 그냥 뭐 타이트하게 하기 힘드니까 그때 가가지고 승급 다시 했을 때 떨어지면은 탈락시켜야죠. 30레벨까지 가는 거 엄청 오래 걸려서 무조건 20레벨 이상은 추천 안 해요. 그렇게 해서 장인 등급을 고블린을 만드셔야 됩니다. 장인 등급의 도깨비랑. 그래서 나머지 노드에다가 다 장인으로 보내는 작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 30레벨이 지나게 되면은 요 경험치가 여기 좌측에 있어요. 상세 창에 보면 왼쪽에 보면 캐릭터 사진 밑에 에너지바 같은 게 하나 있잖아요. 저게 꽉 차면은 경험치거든요, 저게. 30레벨부터는 그 경험치의 20%를 활용해서 여기 기술을 변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레벨 5별로 배울 수 있는 기술들을 다른 걸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랜덤으로 바뀌는 거기 때문에 원하는 걸로 못 바꾸고, 나중에 이런 건 통상적으로 레벨 40까지 찍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맞습니다. 그때부터는 뭐 40까지 가는 길은 너무 힘든데, 40부터 경험치 차는 건 금방금방 차요. 경험치 100% 상태에서 더 이상 차지 않기 때문에 100 다 찬 캐릭터를 가지고 기술 교환해서 기술 작업을 해요. 그래서 원하는 기술, 작업 속도 빠르게 해주는 거, 이동 속도 빠르게 해주는 거, 뭐 이런 것들을 바꾸는 작업을 해서 나중에 좋은 일꾼 작업을 해서 나중에 다 장인 일꾼으로 한 100명, 누군가는 많게는 막 한 200명 뭐 이렇게까지 고용하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보통은 뭐 그렇게까지 하기 힘들죠.
숙소를 그만큼 고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이제 가문 가방에도 요 새구이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새구이만 저 같은 경우에도 보통 4,000개에서 5,000개 정도는 담아두고 한 이틀 3일 정도 되면 다 쓰거든요. 그만큼 빨리 먹어 가지고 그렇게 나중에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투자된 공원도를 내가 공원도가 필요해서 회수를 하려면은 이렇게 공원도 회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자, 회수가 돼요. 근데 회수할 때는 기운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회수가 딱 처리가 되는데 이거를 다시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다시 기운이 10이 필요해요. 그래서 넣다 뺐다 할 필요는 없고 뺄 때만 이렇게 타겟 해가지고 정확히 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일하고 있는 거는 작업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회수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나중에 텃밭 관련된 이제 설명을 할 때도 하겠지만 일꾼들이 일을 취소를 시키게 되면은 이렇게 고대인의 속신이 좀 오래 걸리는 거니까 이런 해안동 요거 요거 긴 거 요거를 취소를 해 볼게요. 이렇게 땅 하면은 그냥 이렇게 바로 대기 중으로 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텃밭 같은 경우에는 얘가 마을까지 다시 되돌아오는 시간이 실시간으로 걸려요. 그래서 회수 중 해가지고 한참 걸려야 이 일꾼을 다시 재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는 방법은 나중에 텃밭을 그냥 철거해 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철거해 버리게 되면 얘가 그냥 바로 대기로 뜹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 거 나중에 이제 수확을 할 때 그런 거는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런 일꾼을 회수하거나 이제 공원도를 뺄 때 이런 작업 취소하는 것들 그래서 이렇게 다 돼가고 있는데 이렇게 취소하게 되면 좀 아깝잖아요. 그러면 이거 기다렸다가 취소해서 작업해야죠. 이렇게 특히나 이렇게 긴 것들은 이제 작업을 취소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벤트 노드에서 이번에 받은 게 지금 한 요 정도 돼요. 현재까지는 얼마 안 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파면은 한번 열어보죠. 뿅. 자, 크론석. 어우, 좋게 걸렸네요. 110개. 자, 발크스의 외침. 45개. 40개. 그래서 크론석이 많이 늘어났네요. 이번 주에 크론석 이제 이벤트 끝난 거 이제 보상 받으면은 그거 가지고 또 크론석으로 한번 또 돈을 버는 방법을 또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고 이 가난 탈출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이게 뭐 노드 설명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뭐 1시간이 지금 넘게 걸렸네요. 이게 너무 알아야 될 게 참 많은 게임입니다. 지금 창구를 먼저 여시는 작업을 하고 마지막으로 요약을 하면은 기운이랑 밸류 패키지가 있을 때 나중에 필요한 아이템이 있는 곳을 미리 열어두는 게 좋고 그리고 아침의 나라에 있는 창고는 다 열어라. 그리고 노드들은 다 활용해서 다 캐시고 그 다음에 이 노드들을 투자할 때에는 해당 마을에 일꾼 고용할 캐릭터가 아니라 멀리 먼 지역에 지금 보스 캐릭터나 이렇게 기운을 쓸래야 쓸 수 없이 멀리 있는 애들의 기운을 활용해서 원격 노드를 이용을 하자.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